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방송을 쉬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제가 급하게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한다.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국군만 대포밥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의 한반도 전쟁이 터지면은 서구에는 경제적인 축복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재물로 받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사보다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먼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충격적이게도 실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설마 했죠. 일단 일본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일본군이 와서 한국군과 함께 이제 북한군과 싸우면서 죽는다. 일본은 당연히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일본이 이 핵무장 국가랑 싸웁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일본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소다로는 한국 난민이 일본 열도로 오면은 그냥 총을 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블록화해서 군사동맹을 만든 다음에 미국이 명령을 내리면은 한국군, 일본군, 필리핀군 다 이제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국이 원하고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미국의 뜻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일본이 거부할 거고 그리고 한국이 당연히 거부해야 되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내부 인사들이 실제로 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봤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김태호나 이런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한국의 재앙입니다. 먼저 기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이 3국 공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고 안보 협력을 하겠다. 저는 이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미 동맹은 현재까지는 북한을 상대로 한 겁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이제 북한군에 대응한다. 그리고 이 일본과 이제 미국은 또 동맹 관계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미국에 이제 점령당했죠. 패전국으로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활하게 작전을 하려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든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살행위입니다. 한국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이것을 노리고 한국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미일 군사동맹처럼 한일 간의 군사동맹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국힘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계기 갈등 문제 봉합하고 어쩌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오랜 수건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삼각으로 완전히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명령을 내리면은 한국군, 일본군, 공이 이제 같이 가서 싸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미국이 원합니다. 미국이 왜 이런 것을 원할까요? 제가 이 채널에서 10번, 100번도 반복하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지상군을 이용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을 이용해서 미국의 대리군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적들을 약화시킨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목적입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고강도 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부릴 수 있는 많은 지상군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필리핀도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일본도 한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과 미국 이쪽은 조금 다른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6.25 이후 매우 전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즉 미일 동맹처럼 러시아나 중국을 다이렉트로 겨냥하지 않고 한반도 내에 국한시키는 거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미 동맹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일본, 러시아, 중국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국은 좀 이제 눈치껏 뭐 좋게 말하면 균형자지만 뭐 한국이 그럴 힘이 있습니까? 눈치를 보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과거 모든 정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모든 정권의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의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동맹 이런 것은 일단은 거리를 두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변에 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러시아를 먼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로 위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야 뭐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0년이 지나고 뭐 1000만 년이 지나도 일본은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중국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한반도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이 만든 어떤 이데올로기, 자, 이 무슨 가치 동맹이니 이런 거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세계를 컨트롤하기 위한 미국이 고안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것이 이 가치 동맹입니다. 미국에게는 가치동맹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치동맹이 없다는 것, 그것은 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 가치동맹이 마치 어떤 과거 이 조선시대 때 뭐 성리학처럼 혹은 뭐 고려시대 때 불교처럼 뭐 종교적인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미일 가치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저 빨갱이들 뭐 중공, 러시아 로스케놈들 그들과 한판 싸우자. 이것은 인류의 자유, 인류의 가치를 위한 전쟁이다. 이 성스러운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자.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이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대한민국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입니다. 자, 남북한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유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격차,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은 미래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그리고 남의 전쟁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영역으로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미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리군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의 어떤 정체, 속성,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민주주의 가치, 자유의 가치, 이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 뭐 인권이 없다, 뭐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국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과 패권을 위해서는 친구를 희생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노르스트롬은 독일의 자산입니다. 이것도 그냥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소유럽의 경제도 이렇게 추락시키는 거죠. 로존 때문에. 자, 이런 일을 미국은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같이 뭐 힘도 약한,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는 강합니다만, 그러나 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리고 주변국들 사이에서는 약한 나라입니다.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다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적으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우크라이나 짝이 난다는 겁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 해에서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중국군과 충돌한 뭐 이런 사태가 터질 때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중국과 미국, 일본이 저것끼리 부딪힌다. 여기에 이제 한국이 돕는다. 이 정도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작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스마트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스마트한 나라고 미국 역시 스마트한 나라입니다. 이들 스마트한 사람들은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뭐 치고받고 하면 어쩌다가 한 방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가? 제3의 지대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대리전을 한다는 뜻입니다. 북한, 뭐 대한민국군 이렇게 충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을 약화시키는 이런 전법을 구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로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 격상 당연히 중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일 동맹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끼어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미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겁니다. 이 한미동맹을 돕기 위해서 일본이 들어와서 함께 북한을 겨냥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일 동맹이 미국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한국군이 미일 동맹을 위한 대포밥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는 그 대리전장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리전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한미일 국방수장이 삼국 공도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을 겨냥한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협력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국이 미일 동맹이 하는 역할 여기에 조인을 하게 된다. 이때는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뜬금없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 김태효죠. 그리고 국가안보실 김태효는 2001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한국에 머무르는 일본이 2만 명을 빼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군사동맹은 또 뭔 말이냐.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거나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하면 한국군은 대리군이 되고 1차 전쟁터는 북해도가 아니라 한반도가 됩니다. 이들 다 스마트한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대리전을 하는 겁니다. 세르비아에서 대리전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을 소모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국과 독일, 프랑스,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낙지는 대리군 역할을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한국군이 대리군이 됩니다. 한미동맹을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일본은 미국의 협력국가로 받아들이고 군사적인 협력을 한다. 이 선에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과거 모든 정권은 이 어떤 닥트린을 유지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조차 회피를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변형된 자본주의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북한은 독재 국가죠. 그들 나름대로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쟁이 터진다면은 제국주의적인 평창 혹은 지역 강자들끼리의 충돌 이런 성격이 바뀔 겁니다. 이때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비켜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어떤 일이 터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전후에 과실을 따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우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최대 고민은 과잉 생산 설비입니다. 휴대폰이든 조선이든 철강이든 TV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공업 강국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파괴된다. 이때는 다른 나라에게는 경제적인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해서 일본의 산업지대가 파괴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축복입니다. 대만이 파괴된다. 이건 역시 대한민국 경제 축복이죠. 이것은 매우 잔인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잉 생산 설비입니다. 반도체든 전자제품이든 철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계속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공업 강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 이런 나라들 쭉 있습니다. 지금 말이야 한반도가 만약에 박살이 난다면은 이제 이 과잉 생산 설비 문제가 확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에서 산업 설비들이 이런 게 파괴가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다시 부흥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석유화학이라든가 포항제철 이런 게 박살이 난다. 이때 미국에 빨리빨리 이제 이 철강 공장도 짓고 석유화학 공장도 짓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패권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또다시 이제 이 제조 강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여기에 계속 물자를 공급하고 중국 역시 물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러시아도 공급하게 될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물론 이들도 좀 조인하겠지만 그들이 치를 희생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몇 년 동안의 장기간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외부 국가들은 이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최대 고민은 과잉 생산 설비다. 누구 하나가 망하면은 과잉 생산 설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을 컨테인하기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조금 위험한 장소입니다. 이 전쟁이 커져서 폴란드나 발틱 3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이렇게 바다로 딱 갇혀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육로를 통해서 공급하고 미국과 일본은 이제 선박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거죠. 전쟁을 컨테인하기 매우 완벽한 장소죠. 그리고 확산 없이 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모전을 수행할 때 위험한 점은 주변으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우전이 갑자기 이제 벨라루스 그리고 발틱 3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죠. 한반도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내에서 치고받도록 이렇게 컨테인하고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처음엔 다자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이 와서 약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뒤에는 나토가 있다, 미국이 있다, 일본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도 있다. 그래서 한판하자, 로스케 놈들 한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온다던 미군과 영국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루지아 전쟁. 자, 이 그루지아 해병대입니다. 이들은 이제 모술에 같이 왔었습니다. 미군이 훈련시키고 이라크에 이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미 해병대는 그루지아군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훈련도 시켜주고 무장도 시켜주고 그리고 미국은 꼬셨습니다. 자, 침공해서 이 러시아와 한판부터. 그런데 러시아군이 오자 금방 박살이 났습니다. 그루지아 군도 일주일만 지나면 온다 하던 미 해병대는 언제 오냐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리군 그루지아군의 최후였습니다. 여기서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와 필리핀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한 1,500에서 한 2,500, 3,000 이 정도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하진 않았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여기에 핵탄두를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푸틴은 덴마크와 필리핀 사례를 예를 들면서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 역시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순항 미사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과거의 NTP 조약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먼저 탈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 탈퇴했죠. 과거에는 금지되어 있었던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것을 푸틴이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푸틴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미국이 먼저 이 조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 러시아가 미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먼저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미국은 덴마크 그리고 필리핀의 핵탄도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필리핀은 중국을 겨냥합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러시아를 겨냥합니다. 이런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러시아 인구 밀집 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으로 핵탄도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쪽 덴마크 여기를 택했습니다.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여기에는 이지스 어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어쇼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방어용입니다. 대공 시스템이죠. 핵탄도 미사일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나 필리핀에 들어서는 것은 공격용 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과거 이제 퍼싱2나 이런 겁니다. 쏘면은 한 15분 만에 러시아를 강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도 공격용 이제 핵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여기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덴마크는 이런 푸틴의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냥 선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미 미국과 덴마크는 이런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여기에 배치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지스 오쇼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중거리 핵탄도 미사일 발사 시스템 바로 그것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펙은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한반도 주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동아시아 지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겁니다. 물론 한미동맹 내에서 중국도 보고 또 러시아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인을 하고 감추고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북한만 대응한다. 이렇게 딱 이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과거 모든 정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을 만들게 되면은 한국이 사실상 미일 동맹이 하는 일에 조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관계가 되죠.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는 적대 관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일 동맹 그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겁니다. 물론 미일 동맹으로서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때 일본발로 이제 북한도 공격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격화되게 이제 충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은 중국 주변에 핵무기로 이렇게 포위를 하는 것, 러시아 주변에 핵무기로 포위를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미국의 핵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두고 모스크바를 2분 안에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겁을 먹고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 한국 이런데 중거리 핵미사일로 이렇게 포위를 하면은 중국이 겁을 먹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틀린 겁니다. 중국은 싸움도 못하고 좀 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진짜 핵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힘이 지금 100입니다. 미래의 미국의 힘이 200이다. 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세계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인구 한 1억 5천이 죽고 그리고 서유럽 인구 한 4억, 일본의 1억 얼마, 미국의 한 4억 이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때 전쟁의 승자는 러시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러시아인들이야 지금 느긋할 겁니다. 야, 저것들 그냥 핵미사일 날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죽을 때 저 짝애들은 한 10명이 죽을 거야. 그 정도면 why no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겁을 주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냥 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미친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미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90년대 월포츠 독트린이 들어서면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와 중국을 핵으로 이렇게 포위를 하겠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응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 중국과 미국이 직접 충돌하게 된다. 상호 간의 공멸이죠. 둘 다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전 장소를 찾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 장소는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리전 장소는 한반도, 대만 혹은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대리전을 하기가 더 수월할까요? 당연히 한반도입니다. 대만은 이 중국도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필리핀 멀리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장기적인 소모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을 약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한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베트남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베트남전, 미국은 멀리서 와서 여기서 이제 원정전을 했습니다.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 베트콩을 지원을 했죠. 여기서 미국은 철저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73년도에 금태안을 포기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미국은 망한 겁니다. 자, 이때 미국을 망하게 한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베트남전, 그리고 두 번째는 아폴로 프로젝트. 너무나 많은 예산을 소모한 거죠. 자, 미국은 큰 낭비를 하고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중국이라도 이렇게 이제 미국이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닉슨이 등장하고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중국을 끌어들여서 품고 소련을 견제하자.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채택하기 직전에 미국이 망했을 때, 망했을 때 베트남전에서 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리전을 한 겁니다. 일종의 베트콩을 이용해서 대리전을 하고 미국을 갉아먹었습니다. 미국을 소모시킨 거죠.
자, 이 전쟁 바로 반도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죠.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봐야 뭐 윤석열 정권에서 이 방송을 볼 리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참 답답합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을 겨냥한 거다. 이 테두리를 딱 이렇게 국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미 동맹을 뭐 이 미일 동맹 형태로 조력을 하는 정도,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면서 또 가깝게 지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한국 외교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전쟁이 나면 또 그때 가서 이렇게 눈치껏 또 이렇게 뭐 행동을 하면 되죠. 일단 전쟁 없이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한국은 주변 국가들 다 강대국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이들과 적이 되지 않고 뭐 가깝게 멀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서 일단 한반도 내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국한시키고, 쓸데없이 미국이 해외에서 하는 전쟁 이런 데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다. 왜 필리핀에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을 갖다 놓냐? 왜 덴마크에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을 갖다 놓냐? 이것은 미국인들이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끼어서 이 덩달아서 뭐 이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네오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바보짓은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